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책 읽고 소설 읽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는 일이 변호사 일이고 그 중에서도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재밌게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되게 예전에 읽은 내용인데 되게 오랫동안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인상적인 책이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해전 목마의 데드 히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에요.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레더호젠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에요. 레더호젠이 뭐냐면 독일 전통의 멜빵 바지 같은 거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답게 화자는 나 1인칭이고요. 내가 아내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내의 친구 이야기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걸 아주 이제 재밌게 써져 있는데 아내의 친구는 일단 직업이 전자오르간 교사래요. 무라카미 하루키 부부의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2학년 때에 양친이 이혼한 이후 아파트를 빌려서 줄곧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어요. 반바지가 원인이 되어서요. 하고 어느 날 그녀는 하루키에게 말했다고 해요. 반바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너무 어이없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당신은 소설을 쓰니까 먼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싶어요? 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루키가 정말로 들은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소설의 특징입니다. 있었던 일인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그녀가 하루키네 집에 놀러와서 마침 하루키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연 자기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레더호젠이라고 알아요? 라고 물어봐요.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선물로 받고 싶어 했대요. 아버지는 이제 연세치고는 꽤 키가 크신 분이어서 그런 독일식 멜빵 달린 반바지 같은 게 잘 어울리는 체형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무슨 레더호젠? 뭔 반바지 이야기냐고 이제 놀라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동생 이모가 독일에 살고 있었고 오랫동안 엄마에게 독일로 놀러 오라고 했는데 계속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아버지께 열흘만 휴가를 내서 같이 갔다 오자고 요청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엄마 혼자 독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선물로 레더호젠이라는 반바지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 무렵 양친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다. 적어도 큰 소리로 한밤중에 언쟁을 하거나 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가서 며칠씩 돌아오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옛날에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자녀들이 20살이 넘도록 오래 산 부부니까 그동안 이제 아버지의 외도라든지 뭐 그런 풍파는 있었지만 그냥 뭐 큰 소리 치면서 싸우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무난했다. 뭐 그렇다고 해요. 딸은 그럭저럭 사이좋게 노년을 맞을 듯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독일로 떠나고 원래 열흘 예정이었던 독일 체류를 아무런 연락도 없이 1개월이나 연장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귀국하나 싶었더니 오자마자 오사카에 있는 다른 이모 집에 머물면서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이 난 거예요. 도저히 딸로서는 이제 엄마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이런 설명이 나와요. 지금까지 몇 번인가의 불화가 있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참을성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상력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을성이 강하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딸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르지도 않고 제대로 연락도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게 되죠. 그녀가 귀국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9월 중순 무렵 엄마는 집에 전화를 걸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혼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테니 성명 날인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일본은 좀 우리나라랑 제도가 달라서 이렇게 서류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양쪽 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 협의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만 갖고는 안 돼요. 둘 다 법원에 2번 출석은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바로 아무 설명 없이 이혼 통보죠. 엄마는. 이유가 대체 뭔가 하고 아버지는 물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에 대해 어떤 형태의 애정
감정도 갖지 않게 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어떻게 다시 잘해볼 여지는 없겠느냐고 아버지가 묻자 어머니는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대요. 그렇게 2, 3개월이 지나서 결국 어머니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아 결국에는 아버지도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독일에 그냥 여행 갔다 온 게 전부인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엄마가 남편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딸까지 동시에 연락을 두절했다는 거죠. 그녀가 어머니를 만난 거는 그 후 3년 만의 일이었대요. 친척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그 반바지가 문제였다고. 반바지? 라고 깜짝 놀라서 되물어요. 딸은 엄마에 대한 분노로 절대 이제 엄마랑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호기심이 분노를 이겨서 엄마와 인근 찻집에 들어가 반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마의 스토리예요. 그 레더호젠 반바지를 파는 가게는 함부르크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쯤 가는 작은 마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데래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이렇게 레더호젠을 사러 갑니다. 가는 동안 뭐 여러 가지 풍경도 보고 기분도 좋고 뭐 이런 잔잔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게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 선물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 가게의 방침이 좀 특이한데 찾아온 손님의 체형에 맞는 레더호젠을 실제로 입어보게 한 후에 세밀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팔고 있대요. 100년 이상 자기네들은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가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는 반바지 사려고 이제 반나절이나 걸려서 일부러 함부르크에서 왔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본에서 왔고 다시는 이제 독일에 못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외를 좀 봐달라 졸랐는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엄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랑 똑같은 체형의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한테 파세요 라고 제안을 해요. 레더호젠 가게 주인들은 좀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케 어머니는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정말로 아버지와 체형이 비슷하고 똑같고 가능한 한 사람이 좋아 보이는 남자를 결국 찾아내서 그 레더호젠 가게 데리고 가요. 한 3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옷을 맞추고 조정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할 것을 결심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 당연히 질문을 했죠.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이 부분이 참 오랫동안 인상적이었는데요. 되게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되게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단칼에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는 약간 일본 소설만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여기는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그건 엄마 자신도 모르겠대요. 엄마도 몹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엄마가 아는 것은 그 레더호젠을 입은 남자를 보고 있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참기 힘든 혐오감이 몸속에서 거품처럼 부글거리며 끌어올렸다는 것뿐이에요. 엄마는 그걸 주체할 수 없더라는군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레더호젠을 입어준 남자는 피부색 빼고는 아버지와 정말 똑같은 체형을 하고 있었대요. 다리 모양이며 배며 머리숱이 적은 것까지. 그 사람이 새 레더호젠을 입고 잠옷 즐거운 듯이 몸을 흔들며 웃더래요. 엄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동안 자신의 속에 지금까지 막연했던 한 가지 생각이 조금씩 명확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격렬하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대요. 이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이유라고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나요? 하고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요.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결코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건 그 반바지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라고 질문하자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난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인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그건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상상은 돼요. 역시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공간에서 혼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자기가 꾹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어떤 감정의 실체를 너무 짙게 마주한 거죠. 그 어떤 계기가 어이없게도 레더호젠이라는 이제 반바지였던 건데 사람들마다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는 숱하게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이혼을 결심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심지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저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듣기는 어려워요. 짐작을 하는 건데 결심에 대한 아주 작은 파편 조각 하나를 이 소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재밌는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이혼 이야기, 오늘처럼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계속 한번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